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 책주단의 에셀리아나 에셀리아나 벌레잡이 제비꽃 번식해서 분갈이하는 영상과 그리고 또 잎꽂이로 더 많이 늘리려고 욕심껏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또 좋은 글 사용과 함께 낭독해드리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엄마 개와 아기 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바닷가에서 엄마 개와 아기 개가 즐겁게 산책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산책을 즐기던 엄마 개는 아기 개가 걷는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 아기 개를 나무랬습니다. 그렇게 옆으로만 걸으면 안 돼. 엄마처럼 이렇게 걸어보렴. 아기 개는 엄마 개가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기 개는 여전히 옆으로 걸었습니다. 엄마 개는 다시 아기 개를 야단쳤습니다. 그렇게 걷지 말라니까. 엄마를 따라 이렇게 걸으면 된다니까. 그러자 아기 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저기 보세요. 엄마가 걸어온 발자국과 제 발자국이 똑같죠? 엄마 개는 모래밭에 난 발자국을 보고 놀랐습니다. 모래밭에는 아기 개의 말대로 똑같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개도 아기 개와 똑같이 옆으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린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의 교육은 어떤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도 본복이요, 둘째도 본복이요, 셋째도 본복이다. 자녀는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명언은요, 아이들에게는 꾸지람보다는 좋은 본보기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학교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부모님이 직접 보여주는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어릴 적 엄마는 늘 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꼴을 못 보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비쩍 말라서 밥 먹는 건 또 그게 뭐니? 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는 엄마가 너무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깐따삐아 꼬스뿌라떼? 그게 뭐예요? 엄마, 메뉴판 보고 다시 주문해. 이 아가씨가 내가 커피 달라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잖니? 엄마, 내가 집에 가서 타줄게. 그냥 가자. 조금 더 커서는 진로와 결혼 문제까지 엄마와는 하나도 맞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너 그래서 뭐 먹고 살아갈 건데?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내 삶에 간섭하는데? 그만 말하고 여기 김치나 가져가. 나는 신발도 안 신고 김치통을 든 채로 골목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 길로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챙기느라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앞에 엄마가 보여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언제 찾아왔지?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려고 흐트러진 머리에 다크서클 가득한 퀭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옷에는 아이가 아침에 먹다 흘린 요구르트 자국, 그건 바로 엄마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10수년을 징글맞게 싸웠으면서도 정작 아이를 키우며 이해하게 되는 건 바로 엄마.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엄마만의 사랑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중에서. 어릴 적 나에게 상처 주었던 엄마, 사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는 정작 하고 싶은 말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우리도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내 생에 다시 오지 않는 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그동안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해보세요. 네, 이 글은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의 베스트 편지 중에 한 편인데요. 이 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좋은 글들을 여러분께 함께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삼남매의 장녀로 자라온 저, 화를 자주 내고 일을 많이 시키는 아버지, 한 번도 공감이나 격려를 해주지 않았던 엄마 밑에서 저는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많은 날을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라왔지만 지금은 세 자매의 엄마인데 엄마를 많이 닮은 모습을 봅니다. 내가 힘들다고 아이들을 다그치고 뭐라 하고 울면 그게 울 일이냐고 더 화를 냅니다. 머리로는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감정에 휘둘리고 불안하고 자존감 낮은 제 모습을 봅니다. 애들이 어려서 그런 것인지 인생 사는 자체가 두려운 건지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님도 힘든 가정생활 속에서 살아내셔서 그런 여유도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셨겠거니 싶으며 이해하고자 하면서도 자식에게 똑같이 맞이의 부담과 기대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며 좌절합니다. 신랑과 저도 맞이인데 참 맞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미안하면서도 짠합니다.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모습 보면 양육 방식이 잘못되었는 건지 응원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 적어서 그런 건지 자책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바뀌고 싶은데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감사할 것도 많은데 정작 저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네, 또 다른 댓글은요. 아들이 고3입니다. 사춘기를 모르고 지내다 지금 사춘기가 왔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랑 싸우고 이제서야 저 학생 때 창피했던 엄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커서 자식 키워보면 안다는 말이 새삼 느껴지는데 정작 엄마는 없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1년만 주어지면 저의 고3으로 돌아가 엄마한테 잘하고 싶어요. 지금은 사춘기 아들과 저의 옛날 철없이 보낸 사춘기 시절이 그래도 후회하면서도 엄마가 있을 때가 그립습니다. 네, 다음 글은요. 이 글을 읽고도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질 못했습니다. 결혼, 직장만, 출산, 오로지 혼자서 남편과 함께 이룬 모든 일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남편의 도움에 의지하며 타지에서 제2의 고향을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남남처럼 지내고 있는 제 부모와의 관계를 저는 아직은 풀지 못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저의 친정 가족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사연들이 있겠지만요. 네, 또 다른 사연은요. 부모님의 사는 방식과 제가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다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40대에 이르러 거울을 보니 제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그래도 때론 이해가 안 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쩌면 저는 아버지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글은요. 정말 항상 매일 보고 내 일에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나도 다 컸어. 내가 애야. 이렇게 넘어간 적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어른이 된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인 걸 보니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네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부끄러워 사랑한다고 말조차 못하는 정말 부끄러운 제 자신. 그동안 흘러온 세월과 앞으로 흘러갈 세월을 생각하니 마음을 다시 잡아봐야겠어요. 네, 다음 댓글은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이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죠.
부모의 양육으로 크기 때문이지만 자신에게만 유독 매몰차게 대하는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똘똘 뭉쳐진 마음으로 마음속에 다짐 또 다짐을 하면서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러나 이미 숙명처럼 보고 듣고 학습돼버려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사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공감 가는 글입니다. 네, 다음 글은요. 나는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편안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는 내 눈만 봐도 나를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주 전화해야 하는데 좋은 일 있을 때만 하고 싶고 좋은 일은 많지 않아 전화도 자주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이 며느리가 조심스러우신가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합니다. 엄마, 어머니, 나도 엄마이고 늘 가족이 먼저이죠. 사랑합니다. 요즘 들어 엄마가 나이 드셨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평생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의 모습에서 그간의 힘들었던 세월을 부쩍 느끼는 요즘. 건강하실 때 자주 찾아뵙고 많이 표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안부전화 자주 드려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네, 다음은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인데 갈수록 나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엄마가 나와 남을 비교하듯이 나도 똑같이 비교하죠. 이렇게 보면 나도 별다를 게 없었네요. 네, 다음은요.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시고 친척집에서 크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중매로 아버지를 만나 없는 집에 시집 오시고 저희 사남매를 잘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먹을 것이 부족해 밥상을 차려주시고 부뚜막에서 혼자 물로 허기를 채우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전쟁통과 부모님이 안 계신 탓으로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한글 공부방도 다니시며 노트에 빼곡히 꾹꾹 눌러 쓰시던 어머니. 이제는 주인 잃은 노트가 실내와 주머니 안에서 다시 꺼내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의 암 수술로 병마와 싸우시며 잘 이겨내셨는데 이제는 많이 쇠약해지셔서 다시는 한글 공부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힘내세요, 어머니. 네, 다음 댓글은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정말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은 정말 내 엄마. 내 딸 또한 나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주는 나쁜 딸이 이제서라도 용기 내어봅니다. 엄마, 엄마, 항상 이 못난 딸을 아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 네, 다음 댓글은요. 눈물부터 맺힙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입니다. 아빠도 아니고 하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죠. 젊은이들 옛 얘기하면 문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 핸드폰 문, 연락의 문이요. 큰딸에 2딸 키워줬고 작은딸에 2 아들 키워주고 있습니다. 작은딸 피곤하면 막 신경질 냅니다. 육아 비용 안 냅니다. 그래도 손주들 좋아하는 거 사갖고 갑니다. 애들 때문에 피곤하다 하면 달려갑니다. 다 부모의 업보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손주들만 보면 봄 눈 녹듯 합니다. 하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미, 허리, 팔, 무릎 성한 데가 없습니다. 5개월도 채 안 된 손주, 저를 알아보고 웃어주면 온갖 시름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지요. 네, 하삐, 할아버지의 댓글이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라는 말 참 많이 했던 말이네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엄마보다 더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것 같아요. 한 아이의 엄마지만 미혼모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니깐요.
그런 저를 보며 매일 가슴을 치시고 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제 아이에겐 제가 세상이었듯이 나 또한 엄마가 나의 세상이었던 적이 있었겠죠. 내가 걷고 뛰고 웃게 해주던 나의 세상, 나의 엄마, 아빠. 이젠 힘든 시기 거의 다 지나갔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편하게 남은 날들 보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네, 다음 분은요. 나도 그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에는 또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엄마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사춘기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보니 슬퍼집니다. 그래도 힘을 내어 아이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좋은 것만을 보여주고자 노력해봅니다. 네, 다음 분은요. 부정적인 제게 따뜻한 하루의 글을 가끔씩 힘을 실어주는 비타민제와 같네요. 저 역시 도통 엄마라는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없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어떤 심정인지 엄마가 돼보고 싶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마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요 몇 달 전부터 엄마가 조금은 보였습니다. 아, 엄마가 이 세상과 마주할 때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정신없이 살았을 수 있겠구나. 자식 셋을 혼자 힘으로 키우며 살아내는 게 일이다 보니 불안하고 예민하고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눈길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없었겠구나.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 전에 억지로 이해하려 했었다면 이제는 엄마라는 한 여자, 한 존재가 보여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지더군요. 그런 엄마를 마음 편히 해드리려 합니다. 네, 다음 분은요. 왜 항상 깨달음은 나이가 먹고 입장이 바뀌어야 올까요? 엄마도 힘들고 쉬고 싶고 감정도 나와 똑같을 텐데 늘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시던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내가 엄마가 되고 한참 지난 후에 깨닫는지, 딸이 서운한 말 한마디 하면 너도 너 같은 딸 나 키워봐라. 그러한 감정도 나와 똑같으셨을 텐데 엄마를 닮아가는 마음도 모습도 괜히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멀리 소풍 떠나신 엄마가 보고 싶네요. 네, 다음 댓글입니다. 저도 엄마처럼 잔소리하는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시고 김장철만 되면 생각나는 엄마를 그리며 눈시울을 적시곤 하죠. 고춧가루도 꼭 직접 말리셔서 5남매 자식들 다 주시고도 엄마 남동생 가족에게도 주는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장도 배추를 직접 절여서 하시는 모습이 요즘 절인 배추 택배로 받아 헹궈진 채로 오는 것으로 양념만 하면 되는 편리한 김장을 모르던 엄마셨습니다. 배추를 계단 몇 개를 끌어올리며 남편은 집안에 떡 모셔놓고 부지런히 일만 하셨던 엄마가 불쌍합니다. 그만하시라고 해도 80세 넘어 건강 체크한다고 하시며 매년 아파트 옥상에 말리시며 애쓰시던 그 모습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엄마만큼 인내하고 다정하게만 살아도 난 인생의 할 몫을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댓글은요. 돌아가신 엄마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중에 결혼을 하셨죠. 친정이 없는 것, 아이를 낳아도 곁에서 살갑게 조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 언제나 영원히 내 편인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는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가 없는 엄마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혹은 제가 너무 못된 딸이라서 엄마가 이제야 쌤통이다 하고 벌을 주시는 걸까요? 힘들어 가슴이 무너질 때마다 엄마도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겠구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로 딱 한 번만 다시 안아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처럼 절대 안 살 거야 라고 하던 철부지 시절 정말 후회합니다.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낸 지 1년. 정말 다시는 만날 수도 만질 수도 불러볼 수도 없어 너무 가슴이 저려옵니다. 4살짜리 딸아이 키우며
왜 엄마는 찬밥만 먹었는지, 왜 10년 된 티셔츠만 계속 입고 다녔는지 점점 이해가 가더라고요. 딸이 언젠가 자라 저런 소리를 저에게 하겠죠. 그때 이 책을 한번 건네주고 싶습니다. 나만 그런 딸인 줄 알았습니다. 나만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40대 중반인 저에겐 20대 초반의 두 아들과 중학생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살아오면서 누누이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친정아빠가 몇 해 전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엄마는 제가 했는데 그 마음 이해가 되면서도 모질게 정 떼고 돌아선 엄마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도 연락은 하지 않고 지냅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결국 나도 엄마가 처음이었듯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씩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던 것을. 네, 다음 댓글은요. 엄마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엄마가 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엔 자식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느끼는 지금이네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 뭉클한지. 오늘도 엄마는 할머니가 된 지금도 자식들을 다 키우고 이젠 손녀 손자 위에 사회생활을 하십니다. 올 때마다 한 푼 두 푼 손주들을 맞이하고자 힘겨운 생활임에도 즐거워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던 옛말은 언제인지 잊혀지고 이젠 엄마처럼 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 힘내길 바라며. 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아이가 조금 열이 나면 밤이든 새벽이든 들고 오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뜁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꼭 괜찮다고 하시길래 그러시면 하루 이틀 두고 봐서 병원에 가시자고 합니다. 왠지 어머닌 진짜 괜찮으신 것 같아서, 당신 말씀대로 좀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는 꼭 덧붙여 말합니다. 밤에라도 많이 아프시면 얘기하시라고, 응급실 가야 하니까. 이런 나도 엄마랍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너무나 죄스러운 불효자입니다. 자, 이제 에셀리아나 분갈이 영상 보시면서 마지막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말기암으로 1년간 투병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으로 선망 증상이 온 엄마에게 저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제가 장염에 걸렸을 땐 엄마 간병하느라 힘들어서 걸린 거라고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엄마는 저에게 언니라고 부르고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찾고 잊지도 않은 사람을 부르고 텔레비전 화면에다 대고 사람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그랬던 건데 전 아무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도리어 엄마에게 화를 내기도 한 못난 딸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보고 싶다. 네, 이렇게 책주다가 키우고 있는 벌레잡이 제비꽃 에셀리아나 분갈이하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께 좋은 글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행복하시고요. 태풍 피해 없으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책주다 오늘 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